안녕하세요. 연문천자문의 염정삼 문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제 68강으로 엄택곡부 미단숙영 8글자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글자씩 네, 한 글자씩 설명을 부분들을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엄택곡부 할 때 엄자는 가릴 엄자이고 택자는 집택자, 곡자는 굽을 곡자, 부자는 언덕 부자. 네. 미자는 우리가 작다라는 뜻의 작을 미자로 새기는데 이 문장 안에서는 아니다, 없다. 아닐 미자로 새기시면 되고요. 단자는 새벽 단자, 아침 단자. 숙은 여기서는 누구 숙자로 새기시면 되고요. 영자는 경영할 영자입니다. 네. 엄택곡부라고 하면 곡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나라의 들어봤어요. 수도화가 네. 곡부죠. 네. 그리고 공자님의 고향이 곡부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곡부라고 하는 곳은 땅이 이름이고요. 엄택이 그럼 이제 문제인데 곡부에 엄택하고 이런 뜻인데 네. 엄택할 때 택은 집택자죠. 네. 엄은 가린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집에 지붕을 크게 지어서 가려준다. 그래서 집을 짓다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네.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곡부에 집을 짓고 집을 세워주고 네. 이런 뜻이죠. 누구를 위한 집이냐 그 그러게요. 집이 네네. 그게 이제 바로 뒷구절에 미단 수경 미단 할 때 단자는 새벽이라고 풀이할 수 없고 네. 여기도 이제 사람을 가르치는 주공단을 말합니다. 주공단이요. 네, 주공단이 없으셨다면 주공단이 아니라면 숙 누가 그 일을 경영했겠는가? 그럼 뭘 경영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 구절에는 있어야겠... 없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주공단하면 이제 같이 떠올려야 되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붙어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 네. 무엇인가가 뭐냐면 주공단에 의해서 마련된 국가 경영의 기틀인 거죠. 특히 주나라 경영의 네. 기틀이죠. 네네. 네. 그래서 주공의 이름이 이제 단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면 한 글자씩 보면서 네.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까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첫 번째 글자를 네. 한번 보실게요. 예, 엄자인데. 엄자는 이제 네. 가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가린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가 이제 연상이 되나요? 그래서 뭐 큰 걸로 아래를 이렇게 가려주는 거, 뭐 지붕이, 뭐 우산이 네. 뭐 비를 가려주는 거. 네. 네. 그러면 가리려면 네. 가리고자 하는 물건보다 더 큰 게 덮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설문에 의하면 이게 큰 대로 이루어져 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 큰 대, 설문 네. 소전에 보시면 이렇게 큰 대자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게 신자인데요. 간지에서 쓰는 신자인데 원래 신자는 지금은 엄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길게 펴도 신자죠. 그죠? 저는 이게 네. 길게 핀 글자만 익숙하고 네. 이게 펴다라는 의미에 네. 이것만 익숙하고 그렇게 구부러진 글자는 다른 데서 본 것 같거든요. 전기 전자 할 때 이렇게 맞습니다. 구부려서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펴나 구부리나 사실은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가 우르릉 쾅쾅 찌면서 번쩍번쩍하면 선이 생기는 거 있죠? 네. 네, 그 선의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가리다라고 하면 손이라고 하는 이제 신체 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손수가 들어가죠, 이렇게. 맞아요. 가릴 엄자 하면 보통 손수가 예, 왼쪽에 이렇게 있고 이 손수가 글자가 들어가죠. 이제 오른쪽에 네. 쓰입니다. 그래서 엄폐 이렇게 엄폐하다. 잘 이제 가려서 숨겨놓다. 네. 그럴 때 엄자는 손수변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이 글자가 가진 뜻을 손수변을 넣어서 더 분명하게 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네. 근데 네. 가리다는 뜻에서 여기 엄택할 때 이제 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크게 뭔가를 펼쳐서 그 지역에다가 가려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건축물을 지어준 거라는 뜻이죠. 네. 네. 자, 그 다음 글자는 이제 집택자인데요. 네. 이것도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집이라고 하는 어떤 구조물, 건축물을 그려놓은 한자를 이제 여러 글자를 배우셨는데 네. 그때마다 등장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설문의 수재임 그렇죠.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지금의 해서로 쓰면은
이렇게 생겨진 네. 그런 요게 이제 사형이죠. 진면부인가요? 네, 예, 면으로 부스로 발음, 쓰일 때. 부스만으로는 네. 면으로 발음하는데요. 음. 요게 이제 말하자면 그 집에 건축물에 지붕과 그다음에 벽면과 네.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그린 글자인데 음. 택자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안에 음. 들어간 요 성분이 발음 발음 성분. 성분. 네. 네. 근데 그 우리가 남의 집을 높여 부를 때, 아, 댁이 어디세요? 이러면 네. 당신이 남의- 사시는 집이 어딥니까? 라는 네.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 집을 보고 댁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죠. 남의 집을 높여서 부를 때 네. 댁이라고 하는데, 원래 한자로는 이제 이 글자이고 이거는 한자로 읽으면 택 발음이 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 구불곡자인데 저는 네. 항상 이게 궁금했습니다. 왜 이자형에서 네. 굽었다는 의미가 나올까? 굽었다라고 하는 건 구부러졌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바로 된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나 이렇게 네네. 한번 굽었다는 건데, 맨 처음에 성분 설문 소전을 한번 보시면 어때요? 네. 설문 소전은 굽었다기보다는 움푹하게 이렇게 파인 것처럼 그런 느낌인데요. 어쨌든 이게 똑바로 된 모양은 아니고 가운데가 구부러져 있건 파여 있건 어쨌거나 여러 번 휜 모양인데, 아, 직선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여러 번 휜 모양인데 설문 소전에서 예소로울 때 네. 여기 부분이 소전은 비었었는데 예소로우면 이게 채워지는 거죠. 아, 그러면서 지금의 예, 글자가 된 그러면서 거군요. 지금의 현재 해서자형이 되니까 도대체 어디가 구부러져 있다는 거냐. 그렇죠. 이걸 점점 더 알 수가 어렵게 예, 됐죠. 네. 근데 이번에는 한번 구부러져 있는 게 조금 더 분명하게 보여 있는 근문을 좀 확대해 네. 볼게요. 이게 이제 구부려 놓은 곡자의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구부러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이렇게 쭉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부렸다. 이런 뜻에서 말하자면 굽었다라고 하는 게 나올 수 있었고, 아, 그러면 원래 출발은 네.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를 그리는 자의 모양에서 네. 출발한 거군요. 예, 아, 그렇죠. 그 다음 글자를 한번 보실게요. 네, 이 부자는 해서로 쓰시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소전의 자형은 어때요? 소전은 이게 밑에 부분까지도 이렇게 네. 평평한 땅이 있는 이런 형태로 쓰여 있네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층층이 층층대를 쌓여있는. 예, 층층대를 올라가서 뭔가 점차 밟고 디디고 올라가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사다리 모양 같이 돼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높이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네. 아주 큰 땅인 거죠. 아, 그래서 이 부자는 지금 설문의 소전의 모양의 갑골문의 형태도 한편은 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어떤 지형 그리고 지명을 나타낼 때 요 글자로 구성된 그런 글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죠? 붓으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않고 네.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리고 왼쪽에 붙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붓의 이름으로 이걸 뭐라 그래요? 좌부방이라고 예, 하죠. 좌부방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왼쪽에 붙이는 네. 부스의 한 편방이다라는 네.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생겨서 오른쪽에 붙는 것도 있잖아요. 네, 오른쪽에 붙는 글자는 요 글자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 고르자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똑같은 형태로 가는데 이건 오른쪽에 붙으니까 네, 편방으로서 이거는 우부방이라고 우부방이라고 그러죠. 부르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곡부하고 연결시켜 보면 네. 굽은 언덕이 아니고 그렇죠. 지명이다. 지명이다. 곡부라고 하는 그 땅은 옛날에 그 노나라 때부터 춘추시대 노나라 때부터 네. 도읍지였고요. 춘추시대의 노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주공에게 봉해줬던 제후국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문장에 그렇죠. 주공단이 이제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주공단이에게 봉해주긴 했지만 주공께서 직접 그 노나라 곡부에 가서 생활하셨다기보다는 그 주공단의 아들에게 이제 그 이후에 주공의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거기다가 그 땅을 봉해줬죠. 네. 그러니까 주공단의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주거지를 거기다 마련해 주신 셈이죠. 네, 손자께서. 네. 엄택곡부했다는 건 곡부에다가 큰 집을
마련해 주셨으니 이런 말이죠. 네. 지어 주셨으니 네. 그 왜 그랬을까? 네. 누구 왜? 때문에 그랬는가? 누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 구절과 이어지는 네. 거죠. 네. 자, 그 다음 구절 첫 번째 글자 보겠습니다. 이제 미자인데 네. 사실은 작을 미자. 네. 본문에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어떤 판본에서는 네. 이 글자 아시죠? 안일 미자네요. 예, 안일 미자로 되어 있는 판본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 미자는 원래 의미는 작다, 음. 아주 미세하다 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원래 의미를 이 글자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표전을부터 먼저 보실게요. 여기 옆에 이렇게 두인변이 써 있죠. 네. 그 다음에 있는 요 부분은 발음으로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발음 부분이라는 설문해자의 거죠. 분석이 네,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 뭐라고 돼 있냐면 숨어서 간다. 은행냐 네. 밑자를 숨어서 가는 거니까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사실 잘 보이지 밑자에 않는 거. 은미하다라는 뜻 그 단어에서도 이게 숨다는 이제 뜻이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는 네. 숨어 있으니까 음. 잘 보이지 않는 거고 음.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의외로 작을 것 같은 거죠. 음. 그리고 그 드러남이 거의 없는 것. 그런 것이 되면서 없다 아니다로 빌려주기에 좋은 글자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네. 아침 단자, 새벽 단자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공의 이름이라 그러셨죠? 예, 사람 이름이기 전에 이제 글자도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글자에서 보이시는 게 뭐예요? 일단은 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해가 뜨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아침과 네. 깊은 연관을 가진 글자인 네. 걸 금방 알아볼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저기 그 음. 해가 뜰 때 해가 둥실 떠오르는 바다력을 보면 바다의 수평선과 해가 만나 있잖아요. 만나 있다가 어느 순간에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금문을 보시면 그걸 볼 수 있는데 금문의 모양은 해와 그 접점면이 떨어질락 말락 떨어질락 말락 하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한 거라고 네. 볼 수 있어요. 설문 소전에 오면 그 부분이 한일로 딱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현재의 해서자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주공 단 할 때 단자로는 주공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네, 이제 주공의 이제 이름이 되겠네요. 되니까. 네. 네. 자, 그다음 글자는 이제 네. 숙자인데요. 네. 이게 이제 누구 숙자이잖아요. 네. 의문사네요. 누구. 누구? 네. 이제 부정사만큼 누구, 뭐 어떤, 맞아요. 무엇 이것을 쓰기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죠? 그려내기도 어렵고 당연히 이것도- 빌려왔어야 되는 건데 네. 이 숙자에는 그런 원래 의미가 담겨 있겠죠. 설문 소전을 먼저 보실게요. 네. 어떤 성분들이 있습니까? 설문소전은 제가 보이는 글자 맨 밑에 있는 양양자가 일단은 네. 보이고요. 네. 오른쪽의 글자는 제가 네. 잡을 극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설문 소전을 한번 그 구성되어 있는 글자들을 한번 지금 해서로 쓰면 어떻게 될까 써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양이 좀 지금 글자하고는 좀 굉장히 많이 다르죠. 다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밑에 양양자 여기 부분은 요건 향이라고 발음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누리다 할 때 향자로 발음되는 글자 이거랑 네. 거의 같이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위에 있는 네, 그 예. 부분이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은 손으로 네. 잡고 있는 부분인데 네. 손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변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해서자양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전서의 양양자 떨어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갑골문의 자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양도 네. 없고요. 네. 예. 잡을 극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네. 이렇게 뭐라고 숙이고 있는 형태라고 해야 네. 되나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사람이 숙이고서 손으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 향자는 음식을 바치다라고 할 때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을 바치는 식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도구. 그러면 이 향자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네. 어떤 동작이라고 설문을 풀고 있냐면 음식을 익히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조리 중인 거죠. 음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네, 음식을 막 익히고 있는 중이다. 네. 지금 누구 숙자의 요 글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익힐 이제 숙자죠. 예, 익을 숙자. 이게 익힐 이제 숙자. 원래 의미와 딱 맞게 의미 편방을 또 더해서 만들어지는 글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자, 글자를 한번 볼게요. 네. 영자인데요. 마지막 글자 이 영자는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는 현대에서 잘 쓰이는데 경영하다 그렇죠. 할 때 경영학과 할 때 이걸 쓰죠. 네. 경영하다 할 때. 네. 요것은 요 안에 이렇게 두 개의 네. 입구를 붙여놓은 네. 이것이 그냥 발음으로는 여자거든요. 예, 이게 등뼈 여자 아닌가요? 네, 등골 그렇죠. 할 때요. 네. 예. 근데 요 글자에 이렇게 위에 더 씌운 네. 이 글자는 뭐죠? 이건 집궁자죠. 집궁자죠. 네. 그러니까 집이죠. 아. 그리고 그 나머지 불화변은 네. 그럼 불화 두 개로 뭐가 되느냐? 요렇게 생긴 글자가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글자가. 요 글자가 생략형이 발음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요 글자가 발음이 형인 거예요? 그렇죠. 형, 영 이렇게 네.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발음 성분이고 결국 네. 집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곳 그곳에서 거주하고 살아가는 거, 삶을 영위하는 거 그거를 뜻하는 글자가 된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영자까지 보셨는데 네. 아까 여기엔 좀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다름 아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미단 수경과 관련된 얘기인데 네. 주공단이 아니셨더라면 주공단이 없으셨다면 누가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면 주공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돼요. 네. 주공은 주나라를 세웠던 주나라의 기틀을 닦았던 주문왕의 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주무왕의 동생이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주무왕 시절에 상나라를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비로소 주가 중원을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전체 중국을 통과하는 거대 왕국으로 성립할 네.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보면 네. 강태공이 맞아요. 나왔잖아요. 주무왕을 도와서 예. 천하 통일을 하게 해주고 제나라 땅을 본봉받은 사람이 강태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주공은 누구였느냐? 주무왕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무왕이 그렇게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얼마 못 살고 죽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라의 기틀이나 기초가 아직 닦여지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주무왕을 이을 아들 성왕은 아직 어렸어요.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나라를 맡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주공이 무왕 대신에 그리고 성왕을 위해서 보좌하면서 그러면서 나라를 섭정 대신 통치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나라의 기틀이 설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서 성왕이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완전히 자기 판단력이 생겼을 때 나라를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주공이 아니었다면 주나라 초기에 주 문명의 어떤 확고한 기틀이 다져지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춘추전국 시대서부터 이미 정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시는 공자님도 내가 꿈에서도 주공을 여러 번 만나 뵈었는데 요새는 이제 꿈에서도 안 나타나시는구나. 막 이럴 정도로 주공을 굉장히 흠모하고 그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네. 어떤 네. 그 나라를 통일한 이후에 그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았다는 면에서도 그렇죠. 훌륭하고 네. 또 자기가 어떤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또 그렇죠. 형의 아들에게 또 나라를 잘 이렇게 넘겨주었다는 그런 도덕적인 면에서도 훌륭해서 그렇게 공자님께서 더 이렇게 높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으네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후대인들은 해석이 되고 네. 여전히 그 중국 사람들에게도 주공은 굉장히 그 말하자면 존경을 받고 네. 사후 수천 년 이후에도 이제 그를 사당에다 모시고 계속해서 제사를 네. 드리고 할 정도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곡부라는 땅을 하사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네, 주공이 그렇죠. 그만한 역할을 이제 했기 때문이다. 오늘 배운 8글자를 이제 간단하게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엄택곡부 하면 곡부에다가 집을 크게 세워 주었으니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주공단을 위한 것인데 주공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인데 미단 수경 주공단이 아니었다면 누가 과연 국가 경영의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8글자를 배워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69강으로 환공, 광합, 제약, 부경 이 8글자를 배우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까지 가면